네, 안녕하세요. 코파일럿을 활용한 프론트엔드 개발과 E2E 테스트라는 주제로 이번 세션 발표를 진행하게 될 프론트엔드 팀 이정회입니다. 네, 오늘 죄송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세션은 제가 몇 개월간 코파일럿을 사용해 보면서 프론트엔드에서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 E2E 테스트를 도입함으로써 프로덕트의 가치를 높인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먼저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당연히 없으시겠지만 저도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최초의 이제 산업혁명 당시에 인간은 증기기관을 통해서 기계의 힘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작은 노력으로도 더 큰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후에 삶의 방식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그 이후에 컴퓨터의 발명은 또 다른 혁명이었습니다. 최초의 컴퓨터는 단순히 계산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영상을 본다던가 쇼핑을 하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PPT 발표를 하는 것처럼 이전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다음은 뭘까요? 우리는 이제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우리를 돕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와 협력하여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동반자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코드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파일럿이란 GitHub에서 제공하는 코드 어시스턴스로 실시간으로 코드를 추천해주고 자동 완성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프론트엔드에서는 타입스크립트와 결합될 때 더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타입 추론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파일 사이에 걸쳐서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추론하여서 자동 완성해주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에 발췌된 자료에 따르면 동일한 업무를 받은 개발자 그룹 중에 코파일럿을 사용한 그룹의 사용자들이 완료 퍼센트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개발에 걸린 시간을 보면은 코파일럿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사용했을 때 거의 절반 이상의 시간이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파일럿을 사용한 사용자들이 90% 넘게 생산성이 높았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정말 이 자료처럼 코파일럿을 썼을 때 생산성이 높아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자료는 코파일럿을 활용해서 투두리스트의 컴포넌트를 만드는 예제를 준비했는데요. 제공하는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투두리스트의 상태 컴포넌트를 만들고 싶어 리코일이라는 상태관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투두 아이템의 스펙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ID, 타이틀, 컨텐츠의 타입을 스트링으로 정의하고 5가지 스테이터스에 상세된 내용을 입력하고 서브밋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실제 제가 동작한 화면을 보면은 네, 이렇게 VS 코드 내부에서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제출했고요. 거의 10초 정도 되는 시간에 지금 투두 리스트의 아이템과 또 이 리스트 컴포넌트들이 생성이 되고 또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을 때 어떤 오류들이 있는지 어떤 주의할 점이 있는지까지 내용에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클릭 한 번으로 제가 작성한 코드들이 에디터에 바로 적용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것 말고도 이렇게 수동으로 파일을 작성할 때도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면 코파일럿의 오토 컴플리트 기능 덕분에 다음에 내가 입력할 내용이 자동으로 추천이 되고 그 내용을 바로 탭 버튼을 눌러서 완성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코파일럿 없이 개발을 진행했더라면 일단 투두 아이템의 인터페이스를 내가 정의를 하고 또 어떤 단위로 컴포넌트를 나눌지 또 각 소스 파일에서 적어도 20줄 이상의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이 투두 리스트 자체가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이 오래 걸리진 않겠지만 이런 작은 수고를 줄여주기 때문에 개발자가 단순한 코드 작업에서 벗어나 좀 더 어렵고 복잡한 로직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저는 코드 작업을 진행하고서 컴포넌트를 연결하고 이제 CSS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챗GPT를 활용해서 레퍼런스가 되는 아이템 UI를 업로드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 이미지를 제가 구글에서 찾아서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투두 리스트 이미지를 참고해서 이 UI를 테일윈드 CSS를 사용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리액트 컴포넌트로 만들어지지 않고 HTML 코드로 결과값이 나와서 다시 이제 리액트 컴포넌트로 리턴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결과 화면을 보면은 네, 거의 똑같이 화면이 거의 만들어졌는데 거의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화면이 생성되고 코드까지 작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개발을 한 것처럼 이제 저희 제품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한 화면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코드를 생성해낼 수 있지만 화면의 복잡도가 올라갈수록 요청해야 하는 프롬프트의 양도 정말 늘어나고 상세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쓸 바에는 그냥 내가 개발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돼서 복잡한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때도 많았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코파일럿을 사용했을 때 오작동하는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투두 아이템을 사용해서 렌더링하는 컴포넌트를 만들어 두라고 요청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코드를 활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투두 아이템이라는 컴포넌트를 생성했습니다. 이렇게 독립된 컴포넌트를 만들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파일들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코드를 아예 활용하지 못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 완성 경로를 이상한 경로로 잡아버려서 존재하지 않는 파일 경로로 자동 완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사용했을 때도 제가 어떤 파일을 만들어줘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 경로를 잘못 잡아서 이렇게 빨간 줄이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다시 요청을 해서 야, 이 경로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경로를 입력해줘라고 이제 쓸 겁니다. 쓰는데 또 못 바꿔요, 얘가 이제 입력을 하는데도 다시 또 잘못된 경로로 이제 적용을 해버려서 또 빨간 줄이 떠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안에다가 내가 그냥 할게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네. 이렇게 코파일럿을 쓰다 보면은 마치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파일럿의 제안이 항상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제한된 코드를 검토하고 때로는 수정해야 할 경우도 많습니다. 즉 AI가 전적으로 개발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도구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저희 자리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개발로 생산성을 높였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우리 프로덕트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고 그 해답을 E2E 테스트를 통해서 찾았습니다. 네, 먼저 E2E 테스트란 어플리케이션의 무결성을 증명할 수 있는 테스트로서 단순히 모듈을 검증하는 방법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의 사용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동작을 테스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버튼을 누르는 행동들을 코드로 처리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코스트가 낮은 유닛 테스트나 인티그레이션 통합 테스트를 많이 진행하실 텐데 프론트엔드 특성상 백엔드의 데이터가 종속돼 있고 또 클라이언트의 입력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E2E 엔드포인트 테스트가 더 유의미합니다. 저희는 플레이라이트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구현했는데 플레이라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테스팅 프레임워크고 하나의 코드로 크롬, 파이어폭스, 웹킷, 모바일과 같은 여러 가지 브라우저가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 개의 워커 노드를 지정 가능해서 동시에 여러 개의 테스트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테스트 샤딩을 지원하기 때문에 분리된 여러 개의 디바이스에서도 동시에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준비한 예제는 코드젠 기능인데요. 플레이라이트에서는 사용자가 사용법을 모르더라도 화면을 녹화해서 그것을 바로 코드로 생성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지금 이 예시를 보시면 제가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서 네,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이제 인풋에다 값을 넣는 걸 볼 수 있는데 우측에 지금 바로 어떤 코드들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프론트 개발을 잘 모른다. 또 AI를 활용해서 이런 코드 생성을 통해 자동으로 어떤 화면이든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플레이라이트를 사용하더라도 어떻게 해야지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다라고 감을 잡기가 쉬우실 거고요. 물론 이런 코드젠 기능을 활용해서 모든 테스트를 만들 수 있진 않습니다. 이
돔에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테스트 아이디를 사용해서 딱 정확한 노드를 찝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E2E 테스트는 코스트가 높기 때문에 실제 DB에 API를 병렬로 호출하면은 서버에 부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네트워크 모킹을 사용해서 리스폰스의 예외 처리를 해야 할 경우도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엔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테스트 예제를 준비했는데, EXD 화면에서 로그 검색에 히스토그램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을 검증을 할 때는 최초의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히스토그램의 스위치를 켜고 검색을 누릅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 차트가 전부 그려진지 확인을 한 다음에 특정 영역부터 n번째에 있는 차트까지 드래그를 해서 검색 결과가 재검색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 검색 결과에 X 버튼을 눌러서 다시 원래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이 케이스를 매 배포마다 하는 게 저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드로 작성해서 테스트를 자동화했는데요. 네,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제 제 로컬 PC인데 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고, 네, 로그인을 해서 특정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히스토그램에 스위치를 킨 다음에 검색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완전히 받아졌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제대로 검색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X 버튼을 눌러서 원래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까지 이 테스트를 모두 자동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구현한 코드를 보면은 그렇게 길지 않죠? 제가 말로 설명했을 때는 정말 단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해서 지금 거의 20줄도 안 되는 코드 내에서 화면을 검증하고 기능을 검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에서는 실제로 복잡한 테스트를 전부 테스트 코드로 구현하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CLI 화면처럼 44개의 테스트를 CLI 명령어 플레이라이트 테스트라는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바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모든 결과의 테스트를 거의 5분 이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버전이 릴리즈될 때 이렇게 코드를 실행하고 리포트 결과를 확인해서 정말로 에러가 나는 케이스가 있으면 트레이스 뷰 기능을 이용해서 이게 일시적으로 발생한 오류인지 아니면은 정말 코드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오류인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때마다 이제 수조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버전이 릴리즈 될 때 이렇게 CLI에서 바로 테스트 코드를 돌리고 빠르게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 화면을 보면은 네, 이렇게 리포트도 이렇게 뜨는데요. 각 페이지마다 어떤 API가 몇 초 정도 걸렸는지, 또 이게 실패했는지 아닌지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 전부 성공하는 예제인데, 만약에 실패한 케이스가 있는 경우에는 트레이스 뷰 기능을 제공해서 바로 어떤 화면에서 어떤 순간에 API에서 오류가 났는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도 E2E 테스트를 도입을 할 때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신규 피처 기능 개발도 많고 변경도 많은데 테스트는 또 언제 작성하고, 또 변경이 생기면 또 테스트를 고쳐야 하고, 이 시간이 너무 많지 않을까, 많이 걸리지 않을까, 좀 내부적으로 걱정을 하기도 했고요. 또 QA팀에서 전적으로 테스트를 잘 해주는데, 아니 우리 시간을 써서 복잡한 로직을 테스트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른 팀의 아레나를 건드는 건 아닐까, 이렇게 사소하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도입 이후 과도기를 거친 이후에 깨달은 것은, 이런 사소한 걱정들을 넘어서 우리 팀이 더 나은 EXD,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QA 리소스 없이도 개발 이후에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검증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이제 함께 살펴본 이 두 가지 도구들이 코파일럿과 플레이라이트를 통해서 저희는 개발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생산성을 높였고, 더 나은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코파일럿을 통해 반복적인 작업의 소요를 줄였고, 플레이라이트로 실제 사용자 경험에 기반의 품질을 검증하여서 우리가 만드는 제품의 가치를 더하는 개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각 팀에게 더 나은 프로덕트라는 공동의 목표들이 있잖아요. 더 나은 EXD, 더 나은 SOA, 더 나은 그린 AI처럼 우리들이 함께 걸어가야 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